이기흥 회장의 삼성생명 이재용 선포, 안세영 위한 법적 고소, 소문실체 터졌다. 대한체육협회장 결국 사퇴. 정부가 이른바 안세영 사태에 대한 대한배드민턴협회, 이하협회, 위 자체 조사에 제동을 걸었지만 협회가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협회가 광복절 휴일인 지난 15일 기습적으로 안세영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착수를 발표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다음 날인 16일 협회의 정관 위반을 지적하고 절차 준수를 권고한 바 있다. 외형상으로는 권고였지만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문체부의 조사 대상이 된 협회가 셀프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경고성 질책인 셈이다. 협회의 자체 조사가 면죄부 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문체부는 경미하지 않은 중요 사항에 대해선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김태규 배드민턴협회장이 임의로 조사위를 가동한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협회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16일 그대로 자체 진상조사위를 가동시켜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감독 등 지도자와 트레이너들을 불러 3시간가량 면담했다. 배드민턴계에 따르면 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의 조사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비공개였고 내부 위원 2명은 협회장 라인으로 분류돼 있다. 이 같은 진상조사위 회의에 안 선수는 응하지 않았다. 향후에도 협회의 관련 조사에는 협조할 뜻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체부의 관련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게 안 선수 측 의사다. 안 선수는 전날 19일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과 비공개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안 선수 측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지난 12일 이미 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안 선수가 지난 5일 여자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건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선수 부상관리, 선수 훈련 지원, 협회 의사결정 체계 및 대회 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올림픽 폐막 8월 11일 직후 관련 조사에 나선 것. 문체부는 안 선수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경위 파악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와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올해 기준 문체부는 협회에 보조금 7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다음 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이정우 체육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문체부 직원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등 10명 이상으로 꾸린 조사단을 가동 중이다. 한편 대한체육회, 이하체육회, 또 올림픽 기간 중인 지난 7일 안 선수의 폭로가 나오자마자 자체 진상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폐막 이후 문체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체육회는 실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안세영 사태를 두고 문체부와 체육회, 협회까지 세 곳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연출될 뻔했으나 체육회가 안세영 사태에서 발을 뺀 상황이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초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각 종목 단체와 지역 체육회에 할당되는 예산을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문체부가 직접 교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바 있다. 체육회의 그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관련 용역을 통해 살펴보기로 했다. 체육회는 문체부 소관의 특수법인으로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문체부 지휘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기흥 체육회장의 3연임 시도 논란 등과 맞물려 공공연하게 문체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다. 올 초 체육회는 정부가 만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한덕수 국무총리, 이혜리사 공동위원장, 당연직 위원인 이 회장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체육회는 정부가 만든 스포츠정책위원회에 불참하고 체육회 주도의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체육회는 올림픽 개막 직전에 열린 선수단 결단식과 폐막 후 공항에서 선수단 환영식과 함께 예정됐던 해단식에서 사실상 문체부를 배제하는 소위 문체부 패싱을 시도하는 등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체육회의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돌발행동 배경에는
유 장관이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공언한 체육회 등 체육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거론된다. 유 장관이 협회에 지나치게 집중된 체육 권력 등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학교 생활 엘리트 체육의 정상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그간 정부가 체육회를 통해 집행했던 약 4,200억 원의 체육 예산이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종목협회나 연맹, 지방체육회 등으로 직접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2. 배드민턴협회 회장이 안세영의 작심 비판 이전에도 신고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배드민턴협회 이사들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의 페이백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했다. 해당 신고서에는 김 회장이 배드민턴협회 물품을 이사회 승인 없이 남용해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드민턴협회 회장이 후원사인 유넥스로부터 셔틀콕 구매 대금의 30% 상당을 현물로 페이백 받았다고 말했다라는 협회 현직 이사 4명이 사실 확인서도 첨부됐다. 이에 대해 배드민턴협회 이사 A씨는 처음에는 김 회장이 양이 너무 적어서 이거 누구누구 주고 이럴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알고 보니까 몇천 통이나 됐다. 계산해보니까 이건 횡령이나 이거 무슨 잘못된 거다 라고 말했다. 요넥스 셔틀콕 중 가장 비싼 엘리트용은 한 통당 46,000원이다. 이들은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 김 회장이 페이백 셔틀콕을 선거용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배드민턴협회 이사 B씨는 17개 시도를 똑같이 분배해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술 먹다가 마음에 들면 배드민턴협회 직원한테 시켜서 제 50통 줘. 100타 줘. 이런 이야기를 했다. 라고 밝혔다. 또한 배드민턴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신동욱 위원실에 제출한 2023년도 페이백 물품 배분 내역에 따르면 약 5,800개 물품 중 셔틀콕이 대부분이고 라켓, 셔츠 등이 일부 구분 없이 섞여 있었다. 지역으로는 17개 시도 중 10곳에 나눠졌는데 충남이 약 1,900개 33%로 가장 많았고 전남, 경북, 전북 등의 순으로 많게 배분됐다. 김 회장은 충남 배드민턴협회장 출신으로 전남, 전북은 협회 내부에서 김 회장 최측근 지역으로 꼽힌다. 김 회장과 밀접한 세 지역의 60%를 지원한 셈이다. 배드민턴협회는 페이백 사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생활체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유넥스에 요청해받은 것이다. 김 회장이 이를 착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승강제 등 대회를 치르는 각 시도협회에 배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세영이 지난 19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장 차관과 안세영이 만난 것은 맞다. 하지만 따로 비공개로 만난 것이라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3. 토트넘 입단 전 손발 맞춰보나. 한국 축구에 떠오르는 샛별 양민혁, 18강원 FC,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는 26일 발표되는 국가대표팀 명단에 포함된다면 양민혁은 손흥민, 18세 152일, 보다 빠른 18세 132일 만에 A 대표팀에 선발된다. 양민혁은 21 K리그 공식 비디오 게임 파트너 일렉트로닉아츠, EA가 후원하는 EA 스포츠 K리그 이달의 선수, 7월로 꼽혔다. 양민혁은 7월에 열린 24라운드 제주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25라운드 전북전에서는 한 골 1도움을 기록했다. 강원은 양민혁이 공격 포인트를 올린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다. 프로 데뷔 시즌에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것은 양민혁이 처음이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은 오는 26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2경기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한다. 양민혁이 뽑힌다면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 발탁 순위에서 최순호, 18세 134일, 손흥민을 밀어내고 13위에 자리한다.
참고로 역대 1위는 골키퍼 차기석으로 17세 183일이다.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은 18세 20일로 8위다. 양민혁의 포지션은 윙어다. 주로 오른쪽에서 활동하며 왼쪽도 물론 가능하다. 대표팀은 9월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3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2차전은 오만 원정으로 10일 오후 11시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은 팔레스타인, 오만,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양민혁은 2006년생으로 현재 강릉 제1고등학교 3학년이다. 양민혁은 생일 4월 16일 이진한 직후 준프로 계약 선수로 K리그에 데뷔했고 지난 6월 정식 프로 선수로 계약을 전환했다. 양민혁은 이번 시즌 27경기에 서출전에 8골, 5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달 연속 2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고 7월에는 양민혁의 골이 2달의 골로 선정되기도 했다. 양민혁은 돌파력과 슈팅력이 뛰어나다. 안으로 파고들며 때리는 강력한 오른발 슈팅은 손흥민과 흡사하다. 무릎을 꿇고 잔디 위로 미끄러지는 세리머니도 손흥민을 연상시킨다. 시야도 넓어 힐킥 등 어시스트 능력도 수준급이다. 양민혁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 윙어 필 포든, 잉글랜드이다. 양민혁의 배번 47번도 필포든의 배번이다. 양민혁은 이번 시즌을 K리그에서 뛴 뒤 내년부터는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에서 활약한다. 4. 중원보다 더 영입 시급한 위치. 첼시산 LB, 2명, 저울질 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벤 치렐과 마르코스 알론소 중 한 명이 영입을 생각 중이다. 영국 팀토크는 20일 한국 시간 맨유는 왼쪽 풀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또는 알론소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맨유는 선수단 보강을 알차게 했다. 공격에는 유슈아 지르크지가 합류했고 수비에는 레니유로, 마타이스 더 리흐트, 누사이르 마즈라위를 영입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원 보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력 영입 후보는 파리 생제르맹, PSG, 위 마누엘 우가르테다. 선수와 개인 합의는 마무리된 상태다. 이적료 부분에서 구단 간의 합의만 난다면 최종 합의에 다다를 수 있다. 하지만 중원보다 영입이 더 시급한 위치가 있다. 바로 좌측 풀백이다. 맨유에는 루크쇼와 타이럴 말라시아가 있다. 말라시아는 장기 부상으로 인해 지난 시즌을 통으로 날렸으며 최근 재활 과정에서 부상이 재발해 추가 결장이 예상된다. 쇼 역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 중 복귀했지만 개막전 직전 부상으로 인해 쓰러졌다. 결국 맨유는 디오고 달롯은 왼쪽으로 돌려 경기에 나섰다. 두 선수가 복귀하더라도 언제 다시 부상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 결국 신입생을 수혈할 계획이다. 주인공은 치렐과 알론소, 두 선수 모두 첼시 소속이거나 첼시 출신인 선수다. 치렐은 최근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 이적을 허락했고 알론소는 자유계약인 상태다. 손쉬운 영입이 가능하다. 둘 중 한 명만을 원하는 맨유는 저울질 중이다. 치렐을 영입한다면 폭발적인 스피드와 날카로운 킥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치렐 역시 부상 경력이 화려하다. 알론소는 치렐만큼 빠르진 않지만 이적료 없이 영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새 시즌 완벽한 선수단을 원하는 에릭 텐 하흐 감독에게 좌측 풀백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두 선수 중 누구를 영입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